1인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협업 문화, 한 구성원끼리 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도 될 수도 있고 외주 업체도 될 수 있는데, 그리고 AI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구성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는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이거를 IR 자료나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보여준다라면 비즈니스를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빠짐없이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새해 회계 계획이라든지 회계사님은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저는 진짜 똑같이 지난달보다 더 많이 수익을 얻자가 목표예요.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은 신입사원 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가 수익을 벌었으면 지출은 그보다는 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익이 높아졌다고 해서 5끼를 먹진 않거든요. 뭐 6끼, 7끼 먹진 않기 때문에 고정비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남는 잉여금이 부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래의 수익을 땡겨올 수가 있잖아요. 급하면은 그럴 수 있지만은 미래의 나의 지불을 땡기지 않고, 그리고 매달 나는 지난달과 다르게 돈을 더 많이 번다. 지난달과 비교해서 덜 쓴다. 라고 하면은 돈은 벌리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벤트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루틴화도 잘 시켜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뭐 하루하루는 좀 심하지만은 월 단위라든지 분기 단위라든지 연 단위로는 작년 대비해서 나는 작년보다 소득은 더 높아지게 뭐 노력을 하고 다양한 수익원도 만들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뭐 비용 관리도 좀 잘하고, 여기 비용 관리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일 수도 있거든요. 더 건강하게 루틴을 잘 관리하는 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2030 세대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인드셋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 자신을 기업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기업은 자산을 구축해 가는 건데 학생 시기에는 무형 자산을 쌓는 시기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본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저는 기업이 가야 탄탄해지거든요. 이 시기가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커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경험 속에서 무언가 쌓아져 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내 무기를 갖추는 시기니까 나 자신을 브랜딩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누구누구 신입사원이 아니라 누구로 불려질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누구. 그런 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해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살이 된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회계 팁을 주신다면? 저는 부채의식이 되게 중요한데, 빚을 안 지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 빚 중에 하나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 부모님이 고등학생까지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대학 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진 않으시죠. 근데 지원해 주시는데 그것도 나한테는 부채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다르게 이제 느껴질 것 같거든요. 어제 제가 그 입시를 컨설팅하는 대표님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해외 유학 쪽을 많이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긴 해요. 대학에 갔는데 첫 해에 학고를 맞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엄청나게 비용을 써가지고 거기에 입학해 놓고 1년간 공부를 못한 거는 누구 탓이냐라는 건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가 아니라 출석은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출석. 너무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자유인이야.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그 기회비용과 그다음에 많은 돈을 해치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이게 부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다 부채인데 잘 활용하는 거는 결국은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그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장학금으로 돈 버는 게 제일 큰 나중에 자산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것 때문에 학업에 게을리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장학금이거든요. 가장 좋은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안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라고 주면서 권유를 많이 하는데,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더 돈 쓰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만들지 않고 수입과 지출 구조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프라가 좋잖아요. PT를 받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하고요. 택시를 굳이 안 타도 되거든요. 구성원분들이나 이렇게 택시 탈 일이 있으면은 택시는 그 기업 회장님들이 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버스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좀 많이 꼰대 같지만,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거랑 아닌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신년에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1인 창업가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세울 때의 팁이라든지 투자자시니까 투자자로서의 기업을 보시는 팁? 창업자분들, 특히 젊은 창업자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아이템을 가지고 아직 비즈니스 모델을 못 보다 보니까. 근데 첫 번째는 고객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나는 이 사업을 할 거다라고 이 접근을 해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창업자 중에 김봉진 의장님이 계신데 배민 창업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타겟층을 항상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남성 고객을 타겟으로 할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이 남성이야. 그들에게 팔 헤어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한 타겟층을 갖고 가는 건데 거기에서 차별성이 있게 1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카테고리 킬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너도 써 그럼 나도 쓰지, 동생도 쓰고 형도 쓰고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 창업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너도 나도 뛰어드는 레드오션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건데 너무 브로드하게 크게 잡고 타겟을 못하니까 광고비도 많이 쓰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겟을 정확하게 좁게 잡았으면은 거기에서는 키워드를 잡는다든지 카테고리는 내가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한 밸류를 줘야 되잖아요. 어떤 가치를 줄 건지를 생각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수익에 대해서 생각을 초반에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많이 모으면, 팔로워를 많이 모으면 그러면은 수익은 생기겠지인데 처음부터 구조를 잡고 가야 돼. 이거는 그냥 서비스를 줄 거고 나는 부가적인 추가 서비스에서 돈을 벌 건지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돼. 네스프레소 커피 기계가 있으면 기계는 어떻게 보면 싸거든요. 상대적으로 캡슐로 돈을 벌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는 어디서 돈을 벌 건지를 확고하게 미리 잡고 마진을 예상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다 혼자 못 하거든요. 그럼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해야 돼요. 파트너는 또 누군지, 협업자들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내가 투자해서 할 건지에 따라서 원가 구조가 달라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9가지예요. 처음에는 고객, 두 번째는 밸류, 어떤 거를 줄 거냐, 가치를.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 줄 건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B2B로 할 건지, B2C로 할 건지, 모바일로 할 건지.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고객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익을 어디서 낼 건지, 어떤 역량을 내가 갖고 있는지, 내 리소스는 뭐가 있는지, 그럼 그거를 얻기 위한 활동을 뭘 하는지, 그리고 어떤 파트너랑 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원가는 어떻게 구조를 가져갈 건지.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에 나오고 그거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이거를 IR 자료나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보여준다라면 비즈니스를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빠짐없이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비즈니스를 생각하셔야지 아이템만 갖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마다 약간 스타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스타트업이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더 잘 일궈나가는 성향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전에는 조직 관리를 잘하고 모티베이션을 잘하는 경영자분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조직 문화도 만들고 뭐 수평 문화도 만들고 영어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이거였는데 최근에는 혼자 일하는 경영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1인 창업자분도 많고 1인이 아닌 거지. 협업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AI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구성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는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인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1인 유니콘 기업도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협업 문화, 한 구성원끼리 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도 될 수도 있고 외주 업체도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가져가면은 되는 시대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유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자기의 그 명성이 되게 중요해요. 인성도 되게 중요하고 안 그러면 그 누구도 일하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디하게 AI 툴을 잘 활용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저는 현명한 지금 스타트업 경영자 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AI를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 혹시 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AI를 정리시키는 거가 너무 편해요. 예전에는 제가 뭐 직접 할 때도 있고 좀 바쁘면은 저희 구성원분이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다른 언어로 바꿔가지고 보내기가 너무 편해졌잖아요. 즉 그런 게 시간을 단축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저희는 이제 법이라든지 잘못된 사례들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꾸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정리를 시키는 걸로 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는 사전 검증이 된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겠지만은 특히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 사례를 서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방 또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 세법도 마찬가지고 좀 정형화된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저희도 세무 쪽에서 신고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끌고 오는 게 상당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크롤링한다고 긁어오거든요. 우리나라 또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국세청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 끌고 와요. 신용카드들 다 끌고 와가지고 한 번에 정리가 돼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지는 그런 셈이 되니까 AI의 전반적인 툴도 활용하고 뭐 생성형 AI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편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가 많이 편해지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가져갔으면 예. 좋겠다라는 거 한 가지 하면서 마무리. 그래도 가장 못 줄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인지 부조화를 없애는 작업을 물론 요즘에는 챗 GPT도 상담 잘하지만은 마지막에 같이 고민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결론 내는 부분들이 경영자분들하고 꽤 있거든요. 뭐 얘기를 들어드릴 수도 있지만 또 협상에 직접 실제 가야 되니까 얼굴을 맞대고서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공감 능력이 최대한 제가 키우려고 노력하고 이야기 들어드리는 거 실제 현장에서 티타임 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글로 써가지고 우리가 상담받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는 오히려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인데 붉은 말의 해 목표가 있으시다면 2026년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꿈꾸고 있는 거는 1인 유니콘 기업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제 구성원분들 어떻게 라고 할 수 있지만 각자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과 같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로 변화되는 게 2026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봉착하지 않았던 시기를 다 같이 전 세계 인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미중 간의 분쟁, 환율 이슈 복잡한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제 기본부터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